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한창 바쁜 시기이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달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 이유는 이번 달 성과가 좋아야 1년 동안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팔 걷고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사업차 지방을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저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라 잡생각이 나지 않게 일에만 몰두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때도 한창 사업 운영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대기업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더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을 다니던 남자와 일적인 관계로 만나오다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양가 집안 인사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고 신랑감으로 좋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달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기죽인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까지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네요. 일적으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발전한 건 좋은데 나는 네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회생활을 오래 했으니 아무래도 이 꼴 저 꼴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런 말하는 것도 거칠 거고 우리 아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 네가 나이가 어린데도 가르치려 들겠지? 더군다나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우리 아들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거고 계약건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굽신거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 결혼해서도 그렇게 될 거고 내가 봤을 때 너희 결혼하면 네가 우리 아들 밟고 머리 위로 올라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이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집안의 머리가 남자가 되어야 하는 건데 여자가 된다면 기를 피고 살지 못하니 회사 생활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 나중에는 진급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된다면 너무 최악이잖아. 그만큼 아내의 내조와 위치가 중요한데 그걸 잘 조율해 준다면 좋은 며느리감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결혼을 반대하고 싶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수호 씨를 기죽이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로 인해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원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는 잘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 건 서로 잘 조율하도록 할게요. 시부모님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무시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무시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산전수전 겪은 제가 아무래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여자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제가 잘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는지 되려 저에게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점들은 기억해두고 지나친 아들 자랑은 한기로 흘렸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자식 사랑이 특출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그런 점들을 크게 문제 삼진 않았어요. 그 뒤로 저희는 상견례까지 하면서 결혼 약속까지 전부 일사천리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까지 하면서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며 활용을 하려다 보니 새벽 늦게까지 일을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모습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바쁜 저를 위해 사무실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고마웠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같아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는지 자주 배가 아프기 시작해 급하게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었지만 쉽게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예비 신랑이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서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나 몰래 뭐 했어? 꼭 이상한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서 있는 거야? 몸 뒤에 숨긴 거 뭐야? 이리 와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사무실 구경했어.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니까. 뭘 별게 아냐. 방금 내 책상 앞에서 뭘 하다가 나한테 걸렸잖아. 이리 줘보라니까. 내 물건 손댔어? 수상한 얼굴 표정과 함께 몸 뒤에 숨겨놓은 의문의 물건에 점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예민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신랑한테 짜증을 내면서 숨긴 물건을 강제적으로 몸을 돌려 물건을 뺏었고 작은 쇼핑백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작은 상자 하나가 포장이 되어 있었고 당황한 저는 예비 신랑을 바라보자 선물이었다며 몰래 놀래주려고 작은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괜히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상자 안에 있던 건 향수였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예민해진 탓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한테 조금씩 짜증을 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었다며 마음이 진정이 되는 향수를 저에게 권했었고 사소한 것들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말았어요. 저도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했었는데 실망을 안겨준 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었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예비 신랑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예정된 결혼식 준비는 별 문제 없이 모두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생한 결과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도 그렇고 저희 쪽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오셨고 결혼식이 진행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며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식이 서둘러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깜빡 잊고 챙겨오지 않아 라커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길래 핸드폰을 챙기다 말고 옆칸에 다가가 누군지 확인해 보니 예비 신랑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숨죽이며 듣게 되었어요.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결국 여기까지 온 거냐?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 못해? 너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좀 생각 좀 하면서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정말 저 여자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심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왜 말을 못해? 상사 앞이라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질질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만 받는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제발 이번에는 똑바로 좀 하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짓 아니잖아. 이번 달까지다. 이번 달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전부 일 처리를 끝내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달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준 건 시간이 아니고 뭔데? 다른 직원들은
벌써 실적도 쌓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항상 제자리잖아. 그런데 시간을 더 달라고? 됐다.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일 그만둬라. 아무래도 회사 일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듯 보였고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따로 불러서 기분 안 좋게 만든 상사에게 너무 화가 나 그 앞에 불쑥 튀어나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둘은 당황했는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을 너무 내며 바라보자 직장 상사는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면 나서지 말라고 얘기한 뒤에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뒤따라 가려 하자 저를 말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저희를 찾고 있었는지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식이 진행이 된다며 밖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최근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 처리를 빨리 처리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대충 설명을 하곤 밖으로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고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예비 신랑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기운을 불어넣어줬고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라커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털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신랑도 좀 전의 일은 잊어버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커룸에서 상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꼭 저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 이 말 저 말 막 뱉는 걸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생활을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신랑 측에서 그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결혼식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 이후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고 결혼식이 끝이 나고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 뒤로 그때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게 되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혼인신고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에 인사도 드리지 못해 겸사겸사 날을 맞춰 다녀오기로 신랑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아침 일찍 출발했고 시부모님과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며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잠시 무음으로 해놨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꽤 많은 부재중 전화가 회사에서 오고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자리를 비우니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다시 시댁에 들어가는데 아버님은 친구분을 만나러 간다며 푹 쉬다 들어가라고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나가셨어요. 어차피 시간도 다 된 것 같아 서둘러 혼인신고하고 회사에 찾아가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신랑과 시어머니를 부르려 하는데 주방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런데 신랑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거실에서 짐을 챙기던 저는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자리에 앉아 숨죽여 듣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지 꽤 높은 언성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신랑과 시모가 나눈 대화는 경악할 정도의 광경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했어? 저번에는 실패했었잖아. 그런데 그게 네가 이렇게까지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거야? 이번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민채를 사랑하거든요. 아들,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사랑 타령할 때야? 앞날이 창창한데 인생 망치고 싶은 거냐?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앞으로 승승장구한다며. 뒤에서 너를 밀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걸 마다하려고? 나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가 너무 기가 세. 그래서 네가 기를 피고 살지 못할 것 같단 말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더 이상 연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다. 오늘 해결 볼 거지? 혼인신고 어떻게 해서든 미뤄야 한다. 아무래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민채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료들인데 차마 이걸 우리 회사에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살아야 할까요? 이놈 봐라. 너 회사에서 잘리고 싶은 거야? 얘가 운영하는 사업이 대기업에서 눈독 들일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그래서 너한테 제의를 한 거 아냐. 앞날을 보장해 주겠다는 걸 마다해? 어차피 등 돌리면 남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도 민채를 사랑한다고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했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빼돌리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숨기고 있었던 선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채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둘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신랑이 왜 저에게 접근을 했었는지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대기업에서 빼돌려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이용하려는 목적이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랑을 이용해 이런 행동들까지 하게 만든 거였어요. 엄청난 사실을 듣고 있던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듣고 있었고 순간 조용해진 분위기에 고개를 돌려 주방을 바라보니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가 경악을 하며 신랑 뒤로 숨어버렸어요. 신랑도 저를 보더니 놀란 듯 어색한 웃음으로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둘의 대화가 녹음된 핸드폰을 재생시켜 듣고 있던 시점부터 다시 들려주었어요. 둘은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랑은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했었지만 현재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저희 회사의 자료가 담긴 USB를 넘겨주었습니다. 건네봤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둘의 대화에 결국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식에서 상사와 신랑이 대화를 했던 건 빼돌려야 될 자료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신랑을 갈구기 시작한 거였고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 더 이상 이 사람과 인연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이득을 취하려 했던 시댁 집안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제 손을 꽉 붙잡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눈빛은 진심인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었고 결국 그놈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어요. 예, 너 그렇다고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려? 나도 여태껏까지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함부로 대해? 보자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고 있네.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니?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아니? 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발버둥 치세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 집 밑바닥까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쪽 아드님이 하신 행동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법대로 진행할 테니까 애지중지 키우셨던 아드님 콩밥 드시는 거 구경 좀 해보세요. 그리고 너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좋을 줄 아니? 남의 노력의 결실을 함부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언젠가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네. 돈 두둑하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순간 저를 보며 씩씩거리던 시모는 어디 한번 해보라며 저를 밀쳤고 감정을 억누르며 참고 있었던 저를 결국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된 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볼일 보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들어오셔서는 난리가 난 상황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를 그놈과 아버님이 둘이서 힘으로 제압해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열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지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설명을 듣길 원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놈이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행동을 전부 아버님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부글부글 끓고 계셨던 아버님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셨고 오늘 누구 하나는 세상을 떠날 거라며 집안의 가구들을 전부 부수면서 그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걸 본 저는 아버님의 눈을 보고 말았고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될 것 같아 반대로 제가 아버님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두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게 되었고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며 그놈과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전부 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납작 엎드려 애원하셨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자기 잘못이라며 자기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저희 부모님 또한 놀라 쓰러지게 되셨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결혼식 때 라커룸에서 봤던 상사라는 나쁜 놈을 보게 되었고 모든 배우는 그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책과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있어 신랑에게 압박을 주었었고 이런 사실들로 인해 상사였던 그 사람과 저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 했던 그놈은 퇴사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에게는 정신적인 부분과 그동안의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본 부분들을 전부 배상을 받게 되었고 상사였던 그놈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신랑이 될 뻔했던 그놈은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궈놓은 제 사업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던 그놈들에게 너무 적은 형량이었지만 법이 내린 처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징역을 살게 되는 일이 생기자 땅을 치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여줘야 아나 봐요. 이런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밝혀질 일인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보니 알게 모르게 작은 기업들은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점점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었는데 저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그 남자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어요.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 하나 없는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좁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상사 하나 잘못 만나 들어가기도 힘든 대기업에서 잘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멀리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돌아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나질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만 남아 있었나 봐요. 신혼여행에서도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전부 꿈만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고 나온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접근을 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친 것 같아 보였어요. 앞으로 살면서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의 인연은 만들지 않겠지만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며 모든 일이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보고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보다 불쌍히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이 속 편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살면서 분명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언젠가는 꼭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현재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한 계시겠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잘 처리하시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언젠가 좋은 일들이 또다시 올 거니 그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자영업자분들 항상 응원하며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